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기력선의 성질에 관하여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력선이란 게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전압 Q가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이 전압 Q에서 무수히 많은 전기력선들이 뻗어나가거든요. 이렇게 뻗어나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고 이제 전기력선이라고 부르고요. 전기력선. 그러면은 이 전기력 선들이 무수히 많이 뻗어서 나와가지고 이 전기력 선들이 미치는 공간들 보고 전개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전기력 선의 방향과 전개의 방향은 서로 같다. 예, 쉽죠? 그 다음에 전기력 선은 양전하에서 출발하여 음전하에서 멈춘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전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러스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한다. 얘도 당연하죠. 전위가 전기의 에너지잖아요. 위치적 에너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겠죠. 바람도 볼게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죠. 물도 온도가 높은 물과 온도가 낮은 물이 있어요. 그러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전하가 없는 곳에서는 전기력선의 발생과 소멸이 없고 연속적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 전하가 하나밖에 없으면은 연속적이다. 그냥 끝없이 뻗어나갑니다. 하지만은 어떠한 전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양전하라 보고 얘가 음전하라 볼게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여기서 끝나버려요. 이 내용은 2번에서 나왔죠. 그래서 2번과 4번이 서로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전기력선의 밀도는, 일단 밀도라는 말을 볼게요. 우리가 인구 밀도 하면은 사는 곳의 면적분의 인구 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전기력선의 밀도라는 것은 이 전기력선이 출입하는 면적이 있을 거죠. 이 면적분의 전기력선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전기력선의 개수가 되기 때문에 전기력선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기의 세기도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기의 세기와 같다. 이런 것도 성립이 되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전기력선은 도체 표면에 수직으로 출입한다. 전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이 도체가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 뻗어나갈 때 얘네들이 이렇게 뻗어나갈 때 항상 이렇게 수직으로 나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력선은 등전이면과 수직으로 교차한다. 그러면은 전위가 뭐였죠? 여기서 얼마만큼 떨어진 거리 보고 이 점에 있는 지점 보고 전위라고 한다 했죠. 전위. 그러면 등전이면이라는 것은 자 여기서도 1m, 여기서도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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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 그러면은 지금 평면으로 그렸으니까 원이지만 이 앞으로도 나오고 뒤로도 나간다 하면은 어떤 크기만큼의 구 모양으로 되겠죠. 이런 데 보고 등전위면이라고 합니다. 등전이면. 그러면은 이곳에서도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등전이면하고도 수직으로 만나겠죠. 그래서 수직으로, 자, 교차가 뭐죠? 한 놈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가는 거 보고 교차라고 하죠. 교차. 영어로는 크로스라고 하죠. 여덟 번째, 도체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전 시간에 어떤 도체가 있는데 여기에 양전하로 대전이 돼 있다고 하면은 서로 밀어낼 거 아니에요.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이 내부에는 전하가 없다 그랬죠. 0이란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력선도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자 문제가 자주 나오는 것이 이런 수직으로 출입한다, 수직 혹은 전기력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 개에서 문제들이 자주 나와요.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만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우스 정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우스 정리라는 것은 이 가우스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가우스라는 사람이 어떤 정리를 했는데 전기력선의 수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식이다. 말은 어렵지만 그냥 외울게요. 자, 전기력선 방금 여기에서 무수히 많이 나간 이 전기력선의 개수를 구할 건데요. 이 전기력선의 개수는 자 개수 n개는 입실론분의 q가 되는 거예요. 입실론 쪽에 보면 입실론 s 곱하기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되겠죠. 공기 중이면은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전속이라는 것은 전기력 선의 개수가 얘를 계산해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입실론 제로분의 Q에서 만약에 1쿨롱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밑에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개가 되겠죠. 얘를 계산기를 눌러보면요. 약 1.13 곱하기 10의 11승 개가 나와요. 110억 개 정도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개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1쿨롱에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싸잡아 가지고 한 묶음으로 하기 때문에 이 한 묶음을 그냥 1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1쿨롱일 때 1로 잡았으니까 전속이나 전 하나 같은 거겠죠. 1쿨롱일 때 1, 2쿨롱일 때 2. 그렇기 때문에 즉 Q쿨롱이면은 전속 밀도는 Q쿨롱이다. 똑같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요. 속지 말아 주시고요. 전속 밀도를 D라고 쓰는데, 자, 얘는 어떤 면적이 있는데 여기에 전속이 몇 개인가 그거죠. 그러면은 여기 전속은 Q가 되는 거고 면적은 S. 그러면 얘가 전속 밀도가 되는 거고요. 단위만 주의하세요. 쿨롱 전하량이죠. 자, S는 면적이니까 메타 제곱, 쿨롱 퍼 메타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를 풀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쉬워요. 1번 등전이면과 전기력선의 교차 관계는, 자 볼게요. 전하가 있는데 여기서 수직으로 출입을 합니다. 등전이면은 이곳에 존재를 하겠죠. 당연히 얘도 수직이에요. 그래서 수직이 직각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등전이면과 전기력선의 교차 관계는 직각으로 교차한다. 혹은 90도도 맞겠죠. 90도. 적어도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30도나 45도는 답이 안 됩니다.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기력선의 성질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이죠. 첫 번째, 전기력선의 방향은 전기장의 방향과 같으며, 이렇게 전하가 있으면은 이 전기력선들이 무수하게 뻗어서 나간다 했죠. 이런 전기력선들이 모여서 전기장이에요. 그래서 이 전기력선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은 서로 같고요. 전기력선의 밀도, 여기서 이 구체의 면적에서 얼마만큼 많이 나가는지 이 밀도에 따라서 전기장의 크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전기력선의 밀도와 전기장의 크기도 같게 됩니다. 두 번째, 전기력선은 도체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이러한 도체가 있는데요. 여기 대전이 됐어요.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돼 있으면은 서로 같은 성향이기 때문에 도체 표면으로만 전하가 몰린다 그랬죠. 그래서 도체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기력선은 등전이면, 전기력선은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나가요. 하지만 등전이면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등전이면에서도 이렇게 수직으로 출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전기력선은 양전하 플러스에서 음전하 마이너스로 이동한다.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전기력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죠. 같은 전기력선은 흡입을 할까요? 혹은 반발을 할까요? 당연히 반발이겠죠. 반발. 그래서 답은 1번. 그 다음,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전기력선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근데 얘도 당연한 거예요. 전기력선이 이렇게 가면은 얘네들 부호가 다 똑같죠. 똑같은데 절대 만날 일이 없겠죠. 그래서 교차하지 않고요. 세 번째, 전기력선은 도체의 표면에 수직. 맞죠? 전기력선은 양전하에서, 자, 플러스에서 나와 음전하 마이너스 표면에서 끝난다. 얘도 맞죠?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전기력선의 성질이다.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죠. 틀린 것.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요, 이 틀린 것, 이걸 못 봐서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맞죠? 전기력선은 도체의 표면에 수직. 맞죠? 즉 90도 방향으로 출입을 하고요.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기장의 크기를 나타낸다. 얘도 일단 맞습니다. 네 번째, 같은 전기력선은 서로 반발이죠. 민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전기력선의 성질 중 맞지 않는 것이죠. 자, 1번. 전기력선은 양전하에서 나와 음전하에서 끝난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전장의 방향이다. 접선이라는 것은 자 이런 구체가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접하는 선 보고 접선이라고 해요. 접선. 우리 서로 만난다고 할 때 접선한다 그러죠. 접선이란 말은 이렇게 접해 있다. 이렇게 접해 있다는 거 보고 접선이고요. 하지만은 이런 대전체가 있는데 전기력선이 이렇게 나갑니다. 이 전기력선의 접선은 그냥 얘가 접선이에요. 얘가 접선. 그럼 당연히 방향이 똑같죠. 그래서 2번도 답이 맞고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전기력선은 도중에 만나거나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보고는 저희는 연속적이다. 이런 말을 쓰죠. 도중에 만난다는 것은 교차죠, 교차. 교차하지도 않고 연속적이다. 뭐 이런 말이고요. 네 번째, 전기력선은 등전이면과 교차하지 않는 게 아니라 90도 수직 방향으로 교차하죠. 이렇게 있으면 등전이면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거 보고 교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면 전하 밀도 시그마로 대전된 도체 내부의 전속 밀도는 몇 쿨롱인가? 시그마라고 쓰기도 하지만은 이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문제가 뭐죠? 도체 내부의 전속 밀도 물어봤죠. 자, 도체 내부에는 자, 전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은 당연히 전기력 선도 없는 거고, 전기력 선도 없으니까 전속 밀도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 0이 되는 거고요. 8번 문제, 비유전율 2.5의 유전체 내부에 전속 밀도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 퍼 메타 제곱이 되는 점에 전기장의 세기는 약 몇 볼트 퍼 메타인가?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이제 7번하고 비교해보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8번 같은 경우는 이러한 도체가 있어요. 전속 밀도가 이만큼의 값을 가지고 있는 어떤 전하 Q를 여기다 놨다는 이야기예요. 이 Q의 전속 밀도가 얼마라 그랬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 퍼 메타 제곱이잖아요. 전속 밀도 D는 입실론 곱하기 전개 2가 되는 겁니다. 얘는 외워야 돼요. 전기장의 세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전기장의 세기는 전개 2는 입실론분의 D가 됩니다. 이 입실론은 자 입실론 S 곱하기 입실론 제로라 한다 했죠. 그래서 자 S가 2.5니까 2.5 곱하기 입실론 제로가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죠. 위에 전속 밀도 D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자, 얘를 계산기 눌러 주시면요. 약 90344가 나와요. 그러면 답이 2번이 되겠죠? 사실 8번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자, 8번 문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걸 일단 암기를 못하면은 못 풀겠죠? 그 다음에는 입실론이 이렇게 나눠진다. 얘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8번 문제는 계산 단계가 좀 많기 때문에 좀 어려웠던 문제고요.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이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